한국에서 그냥 예금만 넣어두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데이터를 보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예금 금리는 1년에 약 2.5%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평균 2% 수준이다. 그러면 0.5%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금 금리 숫자대로 이자를 받지 못한다. 이자 수입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소득세 14%에 지방세 1.4%가 더해져 총 15.4%가 된다. 보통 생활물가지수는 0.3%포인트 정도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높다. 그렇담 다시 계산해보자. 예금 금리에서 세금을 제하면 약 2.1%고 생활물가 2.3%보다 낮은 수치이다. 즉, 이자 수익으로는 생활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한다. 그럼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거나 물가가 떨어질 수 있는가? 한국의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한다. 가장 최근 통화정책 방향 관련 한국은행 총재의 의견을 보면 근시일 내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 물가는 내려갈 수 있는가? 대한민국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자. 원자재 가격, 러우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고 이스라엘 때문에 중동 분위기도 이상하고 심지어 미국의 관세는 이미 실현되었다. 따라서 곡물, 에너지, 금속의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다. 환율은 금리로 결정이 된다. 성장이 유망한 미국의 금리가 오히려 한국의 금리보다 높으니 원화의 가치는 절상될 일이 없다. 임금도 당연히 떨어질 일이 없다. 5년 평균 임금 상승률은 4% 수준이다. 통화량 M2는 현금과 예금을 생각하면 된다. M2 성장률과 물가 성장률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양을 보여준다. 현재 정부 기조상 돈을 줄일 확률보다 풀 확률이 현저히 높으니 통화량 증가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요소를 다 박살내고 물가를 낮출 수 있는 건 기술의 발전이다. 같은 노동과 자본으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에 전체적인 가격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기술이 한국에서 등장할 확률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앞에서 주장하는 공식이 한동안 뒤바뀔 일은 없어 보인다. 그러면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금 비율을 기존보다는 줄이고 투자를 해야 한다. 개인의 투자 선택지는 이렇다. 채권, 주식, 코인, 부동산, 달러, 금, 부업 정도다. 본 채널에서 계속 언급하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개인적으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다. 그리고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는 것이다. 달러로 자산을 보유하는 효과도 발생하니 원화 리스크도 줄이는 건 덤이다. 나는 평소에 운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외에는 절대 개별 주식을 사지 말고 속 편하게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S&P 500을 추종하는 IVV 혹은 VOO를 사시라. 단, 한 번에 몇천만 원씩 사지 말고 매월 날짜를 정해놓고 분할 매수를 하자. 매년 30%, 40%씩 돈을 벌자는 게 아니다. 1년에 5% 수익률만 달성해도 이미 예금을 2년을 넣은 것과 같다. 즉, 시간을 상어다. 물가 계속 오르는데 돈부터 푸는 정부 욕할 게 아니라 일단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자산을 지키는 게 급선무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세팅을 해놓고 나중에 욕을 하든 말든 하자.